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국내외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수출 역량이 전 세계 점유율을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의 역량과 미국의 수준을 우리가 추월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방의 통신사들 가운데 많은 통신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 그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와 같은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조만간 추월을 해서 세계 제1위의 방위산업 수출 국가에 오를 것이며 세계의 점유율 50%, 즉 과반 이상을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기에 이와 같은 기사가 실리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3천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7년 후가 되는 2030년경이 되면 약 4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를 넘긴다. 이런 분석인데, 자,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쯤 이후가 되면 대한민국이 매년 약 2천조 원을 무기산업, 방위산업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두 권을 소개를 드리고, 또 로이터 통신의 이러한 기사가 과연 합리적인 기사인가, 타당성이 있는 기사인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자는 최우석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2015년 3월 6일에 출판했던 700페이지 분량의 방위산업 백과사전인데, 제목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자, 또 다른 한 권은 성상훈 대표가 이끌고 있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출판 사업부가 되는 윈윈 미디어에서 출간한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라는 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박근혜 정권 당시 좌파들은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으로 낙인을 찍었고, 방산비리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좌파 검찰들로 하여금 방위산업체를 붕괴시키고 연구진들을 대거 구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술한 이 두 권의 책자가 검찰, 경찰, 언론사, 국회, 국민들에게 배포가 되면서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 아니라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방산비리 검찰 수사의 기조가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책들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책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초토화되었을 것이고, 오늘날 방산 수출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하는 일은 결단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자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함정 건조, 비행기 제작, 핵무기 개발 등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과 희귀한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 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책자들은 칼라 화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진만 보셔도 잘 이해가 되겠지만, 특별히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뒷부분에 가시면 194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한국의 무기발전사 화보가 70여 장 들어가 있어서 사진만 보셔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난하고 가난했던 형편 속에서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육성했고 투자를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라면 로이터 통신에서 대한민국이 조만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수출 제1위 국가에 등극할 것이라는 놀라운 기사를 결코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괴뢰가 제2차 6.25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나라를 지켜낼 무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무기 개발을 했던 그 숨막히는 역사가 이 두 권의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자들을 꼭 한 권씩 구매를 하셔서 집에 보관해 두시고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책자들은 현재 시중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지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창고에는 아직 약간 남아있다고 하니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전화해서 구매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님 세대들의 업적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전화번호가 010-6382-0325입니다. 010-6382-0325번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는 산업화 및 근대화, 현대화의 역사입니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책자를 사서 가보로 물려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총 시장 규모는 합쳤을 때 약 700조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세계 시장 규모는 2035년도에 약 81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자, 이 두 시장을 다 합쳐도 1515조 이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2030년경에 약 4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시장인지 가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향후 2030년경이 되면 이 4천조 원 시장에서 50%를 넘게 차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이 전망을 했다고 하는 점이죠. 대한민국이 방산시장에서 매년 약 2천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해외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 1위의 방산 수출 국가는 미국으로서 현재 약 40%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위가 러시아로서 약 16%, 3위는 프랑스로서 11%, 4위는 중국으로 5.2%, 5위는 독일로 약 4.2%, 6위는 이탈리아로 약 3.8%, 7위는 영국으로 3.2%, 그리고 8위는 스페인 2.6%, 9위 한국 2.4%, 10위 이스라엘 2.3%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따라서 금수 조치를 받게 되었고 첨단 반도체와 같은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고성능 무기를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 미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과거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했었던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잘해주는 한국산 무기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했었던 나라들에게 부품 공급이 되지가 않아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며 러시아 전쟁 여파로 상당 기간 자국의 수요 충족도 벅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 향후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거의 0%까지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장을 한국산 무기들이 파고들고 있는데 기술 이전, 공장 건설, 기술자 교육 등을 시켜주고 있고 한국군이 작전 교리 및 군사력 건설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으니 한번 한국과 거래를 튼 나라들은 다시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 무기와는 거의 동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그러니 한국산 무기를 사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대거 투자도 해주고 또 한국산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고급 기술, 노하우, 경험도 전수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산 무기를 안 산다면 그 국가는 바로 바보 국가가 되겠죠. 자, 이런 소문이 퍼지자 기존의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유했던 16%의 세계 무기 시장의 점유를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흡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은 무기를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반중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특이한 무기 수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었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산 무기 구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들은 미사일 발사가 안 되거나 또 중국산 함선들은 함정에 물이 질질 샌다고 소문이 다 퍼져 있어서 아무도 어느 국가도 안 사려고 한다 합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과로 에너지 가격과 전기요금이 평소 대비 10배 이상 인상이 되어서 프랑스에서는 빵 가게가 전기 오븐을 돌릴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을 정도로 산업 전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업이 모두 무너져 내렸기에 자국을 지킬 만한 무기 생산 역시 그 능력이 거의 완전히 거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할 나라들도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유럽, 러시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국내 기업들이 대거 흡수하게 된다면 5년 안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최소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에 이어서 2위가 될 것입니다. 1위인 미국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약 30여 년간 군비 축소를 해왔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에서 탄약 미사일 등을 보내고 이 탄약 미사일을 미국산을 다 보내고 나니 재고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자, 생산을 하려고 보니 생산 라인이 모두 철거되어서 포탄, 탄약, 미사일 등 생산 시설을 재설치하는 데만도 최소 몇 년이 걸리고 비워진 무기 창고를 다 채우는 데 있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향후 최소 10년간 미국은 각종 탄약 및 재래식 미사일을 수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무기 시장을 대한민국이 모두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차, 장갑차 등의 생산 라인이 모두 폐쇄가 되었고 차기 보병 전투 차량 개념 설계를 대한민국의 한국화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K9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어찌된 상황이라 하겠습니까? 미 공군 및 해군 훈련기 역시 한국산 FA-50을 최소 500대에서 1000대가량을 구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기가 너무 잔고장이 많고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서 한국산 KF-21이 출시가 되면 이것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F-16의 경우 지금 주문하게 되면 납품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게다가 주력 기종이라고 하는 F-35는 잔고장이 너무 많고 유지 비용이 폭증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퇴역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2024년부터 KF-21이 출시가 되면 미국과 유럽 전투기 업체들은 초토화될 것이고 그 시장을 국산 전투기들이 석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제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0억 원대 미만의 전투기를 수출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형 F-16도 10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미국은 더 이상 중저가 전투기를 수출할 만한 마땅한 모델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유럽은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인상이 되어 빵도 못 만드는데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냥 웃음만 나올 따름입니다. 따라서 KF-21이 출시되는 2024년 이후부터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 업체들은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며 현재 주문받은 물량을 모두 납품을 하고 나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전투기 신규 물량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또한 상당 부분의 시장을 대한민국에게 내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겨우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도 그들의 함정을 역시 한국 조선소에서 대량 건조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미군이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하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저가 무기 생산 능력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주문을 하면 언제 올지 소식이 없는 반면에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대량 생산, 조기 납품 능력이 날이 갈수록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무기를 한국이 다 만드는데 비싸고 부품 공급 및 AS가 잘 안 되는 미제 무기를
사는 것보다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공장까지 지어주며 이런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만천하 이 지구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주문받아놓은 무기만 납품하고 나면 미국 또한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방산 수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시장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거 흡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러시아, 중국, EU 시장 30%에 미국 시장 20%를 더하면 10년 안에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50% 돌파는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존 러시아, 중국, EU 시장 이들은 이제 그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겠지만 결코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향후 또한 30년에서 50년간은 부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 금액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한국이 방산물자 수출로 연간 2천조 원을 벌어들이는 이러한 사실이 꿈이 아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당장의 8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한국 업체 이외에는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냥 들러리로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인도, 필리핀, 폴란드에서도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만 하더라도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잠수함 한 분야에서도 100조 원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믿겨지십니까? 앞으로는 서방 세계에 퍼져있는 전투기 약 6천여 대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 시장을 한국 업체가 싹쓸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당 1,000억 원만 잡더라도 전투기 한 분야에서만 600조 원의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품 공급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서의 무기 교체 수요가 약 20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산, 미국산 무기들이 부품 공급이 안 되어서 가동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국이 기술을 준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로 교체될 것입니다. 무기가 수출되게 되면 원전,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이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 SOC와 각종 공산품 및 문화상품이 함께 수출이 되므로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방비를 2배 늘려서 노후화된 무기들을 조기에 교체한다면 국산 무기 체계들의 한 대당 생산 단가가 점점 더 내려가게 되므로 수출이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화된 무기들은 주변 국가에 값싼 가격으로 넘겨주기만 해도 간단하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려서 이 노후화된 무기들을 조기에 교체하고 이런 국산 무기 체계를 한 대당 생산 단가가 점점 더 내려가게 조치를 하면 대외 시장, 방위산업 시장의 수출은 더욱더 잘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좌파 운동권들의 밥그릇 예산이라고 하는 성인지 예산이 매년 약 30조 원가량 되니 이를 전액 국방비로 돌리고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도 국방비로 돌리고 남아도는 교육비도 국방비로 돌리게 되면 국방비를
100조 원으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200만 원 선까지 인상해 줄 수가 있을 것이며 직업 군인들 급여 인상 및 복지 향상 역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수출은 더욱더 잘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조금 더 깊은 감동을 원하시는 애독자들이 계신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방위산업 끝없는 도전의 역사, 헝겊아를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두 권의 책에 담긴 사진만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보셔도 매우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피땀을 흘려서 쌓은 업적들이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위대한 업적을 마음껏 흔쾌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